안녕하세요. 바른자세 송영민입니다. 인간이 이족보행을 하면서 가장 고통받는 관절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뼈를 만져보시면 이 무릎 관절이 정말 커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잡아주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있잖아요. 허벅지 근육도 엄청 큽니다. 그만큼 무릎에 실리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기 운동도 잘 안 하고 하체 근육도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을 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마사지를 통해서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부드러워진 무릎 상태를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강하게 잡아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사지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식으로 무릎 운동을 하면 어떤 무게를 발끝에 둔 다음에 무릎을 펴는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그것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근육 자체를 키우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전에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자기 혼자 수축을 못해요. 뇌에서부터 척수신경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쭉 말초신경을 타고 가서 이렇게 접합이 되거든요. 이 신호가 뇌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가서 수축해 하면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힘 빼 그러면 힘을 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운동신경과 근육 섬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력은 이 근육 자체가 발달되는 것도 있지만 이 근육 신경과 근섬유가 연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일단 앉아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펴니다. 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리 허벅지 근육의 가운데 부분, 우리가 근육 벨리, 그러니까 근육이 가장 가운데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금방추라고 하는 고유 감각이 많이 있어요. 근육 길이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안쪽으로 모아주는 움직임을 주세요. 이렇게 근육을 모아주는 거예요. 수축하는 방향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을 30초 정도 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바깥쪽도 있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바깥쪽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마치 그 오일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는 한 곳을 누르고 속을 움직이는 느낌으로 피부를 끌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가 지금 찝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쪽도 해줘야겠죠? 안쪽도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린 다음에 안쪽도 이렇게 30초. 자, 이렇게 30초씩 자극을 주면 이게 운동신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각신경입니다. 고유 감각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이 허벅지와 관련되어 있는 해당 영역 있죠. 감각 영역,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직 운동신경은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뇌 부위에서는 어떤 자극이 전달되냐면, 나는 운동신경을 내려보낸 적이 없는데 야, 얘가 지금 근육이 짧아지고 있어. 막 수축하는 방향으로 얘가 움직여.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뭔가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허벅지 힘이 좀 약한 경우에도 이렇게 일단 자극을 주세요. 일단 활성화는 시켜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힘을 주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힘을 빼는 방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로 우리 축구 선수들 뒤에 햄스트링 쥐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쥐가 났어요. 쥐가 나면 막 선수들이 막 엎드려 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모아주면 역효과. 더 쥐나라. 이거 상대편 선수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편을 위해서는 이렇게 쥐났을 때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눕혀놓고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수축하는 방향과 반대죠. 반대니까 막 이렇게 긴장되고 막 떨릴 때 그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감각신경을 활성화시켰으니까
운동신경을 써야겠죠. 이건요, 펌핑 움직임을 주면 돼요. 펌핑? 우리 심장 뛸 때 펌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벅지 근육이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움직이도록 해주시는 건데, 이 무릎뼈를 잘 보세요. 무릎뼈가 지금 아래에 있죠?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면 올라오죠.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끌어당기잖아요. 이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이걸 리듬감 있게 마치 심장 뛰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렵지 않죠? 심장 뛰는 것처럼 리듬감 있게 수축을 하세요. 모든 세포는 박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을 해요. 이렇게 해서 리듬감 있게 수축을 하면 운동신경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증거예요. 이런 운동들을 언제 많이 하냐면요, 다리 골절이 있거나 수술을 했어요. 십자인대 이런데. 그럼 여기 깁스를 했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신경 연결이 약해져요.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깁스를 한 상태에서 힘주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감각신경이 활성화됐죠? 이번에 운동신경까지 활성화돼서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연결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정도를 하나, 둘, 심장 뛰는 것과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잠깐 쉬세요.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쥐가 날 수도 있겠죠? 한 20초 정도 쉬시다가 다시 의도적으로 또 펌핑. 하나, 둘, 셋, 넷, 다섯, 18, 19, 20.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무릎의 스트레스는 중력에 저항해서 생기잖아요. 일어나서 할 거예요. 일어나서 걸을 때 체중이 많이 실리는 시점이 부하 반응기. 부하가 무릎 쪽으로, 발 쪽으로 실릴 때, 체중이 실릴 때 그냥 뒤꿈치에 붙이고 계세요. 이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펌핑. 하나, 아까 그 느낌 있죠? 허벅지 힘주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걸을 때 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타이밍 맞춰서 허벅지 근육이. 당장 근육을 발달시키기에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일단 허벅지와 관련된 무릎을 잡아주는 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익숙하면 뒤꿈치를 살짝 1cm만 뗐다가 이렇게 약간의 충격을 주면서,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이런 움직임. 이렇게 해서 20번씩 3번을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2가지를 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와이퍼 운동이에요. 와이퍼 운동을 하실 때는 의자 뒤쪽으로 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세요. 그러니까 무릎을 펼 때 버티기 좋은 상태를 만드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면 와이퍼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발목을 중심으로 이 발끝 있죠? 발끝이 와이퍼라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허벅지는 고정. 그 상태에서 일단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정강이뼈를 외회전, 내회전 시키면서 발끝을 와이퍼처럼 움직여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손으로 허벅지 뒤쪽에 힘줄들 있잖아요. 무릎이랑 연결되어 있는 힘줄들. 여기를 양쪽을 만져보세요. 그 상태에서 와이퍼처럼 발을 움직이면 안쪽으로 돌릴 때 안쪽에 있는 힘줄과 근육이 수축을 해요. 여기가 팽팽해져요. 바깥쪽으로 돌릴 때 뒤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힘줄과 근육이 팽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보호해주는 근육이 대퇴사두근이잖아요. 이 움직임을 일단 90도에서 먼저 부드럽게 관절을 움직여서 연습을 한 다음에 대퇴사두근을 이제 이용하면서 이 와이퍼 움직임을 줄 거예요. 먼저 뒤꿈치를 살짝 떼고 옆에서 봤을 때 30도 각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뒤꿈치 떨어졌죠? 이 상태에서 허벅지 고정시키고 와이퍼 움직임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강이뼈를 들고 있는 것 자체로도 앞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능동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앞허벅지 근육과 뒤허벅지 근육은 주동 기랑이라 그래서 서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근육이 상황에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수축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근섬유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퍼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1회로 해서 10회 정도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30도였죠? 60도까지 살짝 들어 올려요. 뒤꿈치가 땅에서 멀어졌죠? 그럼 앞허벅지는 더 수축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와이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잘 안 돌아가죠? 아홉, 열. 펴면 펼수록 정강이뼈와 허벅지뼈가 잠금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은 다 편 상태에서는 정강이뼈만 안 돌아가요. 고관절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냥 다 같이 허벅지 자체를 정강이뼈랑 같이 돌리세요. 하나, 둘. 그러면 앞허벅지 근육 만져보세요. 와, 다양하게 활성화돼요. 안쪽, 바깥쪽, 대각선 이렇게 해서 10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각 각도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중요한 근신경을 자극해야 무릎을 타이밍 맞춰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막 관절 너무 막 안 좋은데 근력 운동 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근신경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근비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항 안 들어가는 건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자, 운동의 단계가 있죠. 스쿼트 고중량으로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해보세요. 부상 예방을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스쿼트 열심히 하다가 근비대 하기 전에 무릎 관절이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너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무릎 관절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